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특히 유열 세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유열 씨는 사기를 안 치고 배신도 안 했어요. 한결같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각 세대의 특성에 나타난 걸 좀 비판하자면, 20대가 공정을 진짜 신경을 쓰나 조민 씨, 정유라 씨도 90년대생입니다. 자기들한테 어떤 특혜가 왔을 때 그거 얼마나 대단한 공정심으로 거부를 할까 라고 하면 사실 좀 회의감이 드는 거죠. 로펌이나 뭐 병원에 인턴을 시켜주겠다, 엄마가 이렇게 친구 통해갖고, 내가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정말 양심적으로 이거를 정말 내가 거부를 할까? 내 주변 친구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안 하면 너 뒤처진다. 엄마 말을 따를까요? 아니면 자기 양심에 따를까요? 거부를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막 90%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공정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심과 어떤 본능적인 거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아니면 저는 공정이라는 거는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공동체 조직 생활을 할 때 꾀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가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제 뭘 자기 고만이 사람이지. 아니, 사람이긴 한데 보면 되게 좀 영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디 단체든 공동체가 꼭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뭐 그걸로 뭘 그래. 그러면 피해의식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저는 제가 피해의식이 있나 없나 약간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자기가 이익을 보려면 피해의식이 생기지. 네.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기지. 그 사람이 영악한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영악하고 싶어서 그 영악한 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영악하고 싶으면 자기가 영악하면 되지 뭐. 전 천성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럼 천성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천성은 이런데 저 천성을 부러워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자기 본심이 지금 드러난 거죠. 현실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다. 곰만 사는 게 아니라 얘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얘도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얘도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왠지 얘랑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숲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얄밉고 믿고 좀 피하고 싶거든요. 어떤 공동체가 어디 조직이가 어디 단체 생활을 할 때 딱 그런 사람 제 눈에 딱 캐치가 딱 되거든요. 아예 판을 깔지. 근데 저건 여우다, 저건 늑대다, 저건 뭐다, 저건 뭐다가 다 빼버리면 숲속에 살 동물이 없어. 곰 혼자 살아야 돼. 그럼 먹을 거리도 없어. 여우도 있고 곰도 있고 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해야 풀 뜯어 먹는 것도 있고 토끼 잡아 먹는 것도 있고 해야 곰도 먹을 게 생기지. 또 없어져라 그래도 없어지지도 않아. 네, 그런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자기가 주로 나오지 뭐. 어디 가도 늑대가 있고 어디 가도 여우가 있는 줄을 알면 그냥 늑대하고 여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있으니까. 여우가 나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지구상 어디에 가도 유열씨 같은 사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님이 가르치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원래 다 그런 것이다.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며 다 자기 계산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보기 위해 선택들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뭘 하든 좋을 대로 해라 이거다. 다만 그것에 대해 일어나는 어떤 업보도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보는 이제 결과죠. 지금 유열 씨가 수십 년 동안 곡을 이렇게 카피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뭐 작사 났죠. 엄청난 지금 치명타를 입었어요. 이미지에도 그렇고 경제적 손실도 있을 거고요. 업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유열 씨는 또 팬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다. 그다음 많은 팬들 분들이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특히 유열 세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유열 씨는 사기를 안 치고 배신도 안 했어요. 한결같이 모든 앨범에 지금 표절 의혹 곡들이 있는 거 보면은 유열 씨는 자기 이익대로 계속 움직인 것 뿐이고 오로지 우리 마음이 변한 것 뿐이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사기당했다,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배신이라는 건 없고 사람들은 다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유열 씨도 자기 식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열 씨하고 그 팬분들이 나라 유열 씨랑 이렇게 일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관계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는 분류된 생각보다는 연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만의 그런 추억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 노동, 그 감정적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한테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분노하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르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회들이 분노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진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그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거의 합이, 평균값이 지향점이 6이 나와도 되고 7이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관계주의, 가족같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 하나가 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맞추는 사람들한테 과도한 혐오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 낙인,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다. 나하고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지 갈등이 없지, 나하고 같아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갈등이 커져요. 갈등이 커지는 건 뭐예요? 내 에너지, 내 감정적 에너지, 내 시간, 이게 계속 소비되는 거거든요. 유효 세대 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얘도 역시나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 인간이 만든 음악은 뭐 그런 음악이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은 존재는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공존하는 게 현실이에요. 나랑 유열은 같은 인간이지만 얘랑 나랑 생각하는 게, 이익을 쫓는 거, 욕망 다 다르잖아요. 내가 이기심과 착함이 있는 것처럼 타인도 이기심과 착함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내 관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다. 스님과 하태경 교수님이 말한 그 내용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86 세대인데요. 참여 정권 마지막 해에 정부가 나서서 57년 만에 친일파 환수 대상 재산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완용의 재산의 경우 이게 한 12년 후인데 0.05%만 환수됐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11년, 국가가 되찾은 건 땅 1평뿐. 야, 정말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나라냐? 이걸 통과한 법에 의하면 이제 친일파 사람들의 재산은 이제 국가 거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게 어디서 부딪히냐면, 법률적 핵심 포인트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해 주니까는 우리 현실과 그 우리가 정의를 정말 실현하고 싶은 그 이상가, 그래서 이게 환수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근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의 이런 게 매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와서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 살아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칠 때 그들이 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티즌 분들이 유튜브에 계속 지금 영상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좀 억지스러운 것도 사실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이런 기록을 계속 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은 좋다. 다른 세대 뮤지션들이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유열 씨 재산을 몰수하자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분이 정말 매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계속 말했는데 우리 짱구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고 또 다른 정의란 말이다. 데스노트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못한가, 무엇이 정의이고 악인가 하는 답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정의로 여기죠. 그 짱구 아빠랑 뭐 똑같은 생각이죠.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그 데스노트 써서 이제 사람들 자기가 심판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데스노트를 사용한 인간이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게 데스노트가 말하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열 씨 사태를 보면서 뭐 정의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 그냥 유열 씨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위에 선다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식대로만 모든 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면 좋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면 나쁜 사람, 나한테 이익을 주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좋고 나쁜 건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나와 여러 가지가 다른 상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다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 유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덕이랑 이 댐댐이를 강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결국 이 현실 속에서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유열 씨는 광대죠. 연예인 뭐 광대. 과거를 보지 못함은 물론이고 토지조차 가질 수 없었던 특수 신분이었어요. 빈군과 멸시의 대상으로 천민 취급을 받았다.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천민 여기 노비급이었어. 노비급. 재주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덕을 중요시하는 이 양반 계층 다 밑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개천에서 뭐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데 자기 현실은 자기는 용처럼 살겠다. 예, 나머지는 이렇게 살고 이런 자기 모순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겼죠. 그분께서. 자, 마지막으로 산업화 세대한테 좀 비판을 하자면 자, 이게 2015년 영상인데요. 이때 1인당 국민 소득이 28,000불이었어요. 지금 한 35,000불이라고 하죠. 이런 성과를 이뤘는데 자살률은 1위예요. 근데 아마 지금도 자살률 1위인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이 결국 그게 또 자살률 1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원인이랑 다를 수가 없다. 이게 그냥 한국이다. 한국 A, 한국 B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 이 현실에 있는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걸 거부하지 말자.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도 한국의 역사고요. 산업화도 한국의 역사고 그 다음에 민주화 역사도 한국의 역사의 일부예요. 이걸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쪽 세력에서 이 역사는 좀 왜곡돼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적어도 한국은 5월 18일 1980년 치면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영상과 뭐 이런 글들이 쫙 나와요. 중국은 6월 4일 천안문 항쟁 그 이 날짜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그 역사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삭제한 거죠. 그 공산당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치부를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역사를. 저는 그런 거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이게 일단 건강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의 비결은 멋진 사람을 보면서 찌질한 나를 인식.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메이드 인 젊은이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럭셔리, 품질 좋고 믿을 수 있고 신뢰갈 수 있는 거. 이 원산지 표기가 어떻게 탄생된지 아세요? 독일이 이때 어떻게 보면 영국이 미국이었고 독일이 그때 당시에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다 싫어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베껴온 거 값싸게 다 만들고 막 뿌리니까는 전 유럽에 정말 이 짝퉁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1887년에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하자는 되게 포괄적인 법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부터 이제 니네들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싶으면 이걸 박아놓으라. 그러면 이제 영국인 소비자들은 아 저거 되게 저퀄리티고 짝퉁이고 저거 사면 안 되겠다. 필라델피아 세계 박람회에서는 독일 제품을 보고 칩 앤 네스트라고 했어요. 싸고 더러운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뭐예요? 아 진짜 메이드 인 저먼이를 하면은 정말 이 럭셔리 그다음에 저먼 엔지니어링 이라는 그 사람의 그런 신뢰를 딱 주잖아요. 특히 자동차에서는. 아까 일본을 증오와 선망 배척과 모방 사이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 없었으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안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카피캣이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리얼 타이거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 일본에서 가장 큰 도요타, 시총으로 따지면 삼성이 14등급이나 더 높아요. 지금 니폰 스틸 작년 재작년 매출 포스코보다 낮아요. LG 그룹의 그 전체 매출이 히타치 그룹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요. 지금 현대 자동차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회사예요. 미쓰비시 상대적으로 비하면. 독일도 짝퉁으로 시작해서 포르쉐를 만드는 강대국이 됐듯이 우리나라도 모방을 통해서 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큰 나라가 됐다라는 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될까요? ULC에 우리가 비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판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카피캣으로 시작한 거는 오케이. 하지만 카피캣으로 남았다에 대한 지적하는 포인트가 이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타이거가 됐다고 지금 생각했던 ULC 천재 작곡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카피캣이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ULC는 한국 대중음악 명만 100개에 안 들어갔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보면 대중성에 대한 무시, 유열이 속한 토이의 음반들이 선정되지 못한 점은 리스트의 주된 비판점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를 100개를 선정한 평론가분들, 뮤지션분들 이분들은 뭔가 유열씨는 이걸 낄 수 없는 토이 앨범의 명반까지는 그게 아니다.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법률수님이 유열씨한테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나요. 내 수준이 이거요.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인다 하면 유열씨가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다 방해물이었죠.
좀 잔인하게 제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뭐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도 되게 많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였죠. 우리가 지금 뭐 영화 기생충으로도 그다음에 뭐 BTS를 통해서 한국의 K-팝이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해가 지금 들어오니까는 그 방해되는 거를 없애자고 하겠다는 그런 대중 심리가 산업화 시대는 정부 주도에서 그랬더라면 지금은 약간 대중들이 나서서 예전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열 씨가 악질이니까 얘를 이제 골로 보내야 되겠다. 보내버리면 뭐 해결이 되나요? 사람 보내버리면?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만 이게 감정적인 어떤 해소가 되지만은 이게 또다시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보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1인당 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게 불과 전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이 나라한테는 다 뭔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독일은 유대인 대량 학살한 100년도 안 됐잖아요. 뭐 일본은 우리나라가 피해자이다 보니까 잘 알죠. 미국은 400만 명 이상 노예 제도를 1864년도까지 지켜내온 이유. 이것 때문에 또 전쟁까지 했죠. 미국에서는 이걸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거든요. 원죄. 역사적으로 정말 반인륜적으로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 유열 씨의 이런 표절 사태, 수치로움, 망신, 막 민망, 창피, 쪽팔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 의식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3050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안 하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대량으로 인권 막 유린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자긍심을 느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국인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열 씨가 있다고 해서 BTS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BTS가 나왔잖아요. 지금 막 말하는 게 우리나라 가요계에 얼마나 표절이 지금 심각하게 뿌리가 있고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절해야 되고 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데 유열 씨가 있으면서 BTS도 나오고 뭐 기생충도 나오고 2011년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11년 지났는데도 요 내용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중심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예요. 왜? 안 망하고 있으면 자랑스러운 거야. 제법 큰 나라고 제법 괜찮은 나라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 자신을 봐야지. 여전히 그런 거 없이 내 이쪽을 생각하니까 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쪽을 생각하니까 또 내가 번듯하게 보여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계속 돌게 되고 계속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도 선진국인데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너무 이걸 관계 지으면서 뭐 유열, 앨범, 우리나라 가요계, 국가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연관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이해하지만 감정 노동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유열 씨 이 정도로 보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자료는 토토밤 스태시법 블로그에 오셔서 확인 다 가능하고요. 블로그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라이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